91편 속임수를 간파하다. 협상 성공. 나의 단호한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옆에서 구경하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마저 우리에게로 향했다. 가게 주인의 얼굴에서 능글맞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무슨 소리야, 학생. 이게 정품이 아니면 뭐가 정품이야. 그는 뒤늦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간파, 스킬이 준 확신과 내 꿈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골목길에서의 경험이 나의 등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박스를 다시 붙인 흔적이 보이고 정품 기판이랑 색깔도 미세하게 달라요. 잡지에서 본 거랑 달라요. 나는 그가 반박할 수 없도록 내가 관찰한 사실을 차분하게 나열했다. 논리적 설득, 스킬이 나의 말을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다.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어쩐지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이제 상황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여기서 소란이 커지면 자신의 가게 평판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알았어. 학생, 보통이 아니네. 그는 마지못해 카운터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진짜 정품 상자를 꺼내왔다. 그리고 처음 불렀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을 먼저 제시했다. 미안하게 됐네. 이건 내가 손해보고 주는 거야. 60만 원만 줘. 나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미니게임, 용파리와 협상하라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별표, 스킬, 간파를 활용하여 상대의 속임수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별표 최종 협상 결과 목표 아이템을 최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별표 보상, 평판, 용산이 소폭 상승합니다. 호구가 아닌 알고 오는 놈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현우와 함께 돈을 모아 주인에게 건넸다. 주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었다. 나는 나의 첫 번째 핵심 부품을 나의 힘으로 쟁취했다. 92편, 학생, 뭘 좀 안 해. 우리가 가게를 나오자 현우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 어깨를 퍽퍽 쳤다. 야, 강준우, 너 완전 대박이었어. 마지막에 이거 정품 아니잖아요 하는데 나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나도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나는 얼떨떨하게 대답했다. 조금 전 이 일은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겪은 일은 순식간에 주변 상인들에게 퍼져나간 듯했다. 다음 가게부터는 우리를 대하는 상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우리를 어수룩한 학생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대신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심지어 어떤 주인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다. 학생들, 아까 그 학생들이지. 허허, 뭘 좀 아는 친구들인가 보네. 뭐 찾아. 평판, 스탯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체감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었다.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에 상인들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순순히 최고의 물건들을 내주었다. 부두 그래픽스 카드의 재고가 없어 리바 TNT로 선회해야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예산 안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의 모든 부품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양손 가득 부품이 담긴 상자를 들자 묵직한 무게가 팔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 무게는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꿈의 무게이자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의 무게였다. 나는 현우와 마주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사냥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93편, 빠듯한 예산, 상태 이상, 허기. 모든 부품을 손에 넣은 우리는 승리감에 취해 용산 전자상가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 던전 안을 헤맸던 걸까. 휴, 끝났다. 현우가 상자 더미를 잠시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나도 그 옆에 따라 부품들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묵직하게 아파오는 팔, 그리고 꼬르르륵,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내 배였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이후로 긴장감과 흥분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너도 배고프냐? 나도 아까부터 배에서 난리 났는데. 현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떡볶이라도 사 먹고 갈까?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오늘 예산을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부품을 사는데 모두 쏟아부었다. 지금 우리 주머니에 남은 돈은 집으로 돌아갈 버스비를 제외하면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 순간 익숙한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장시간 공복 상태가 지속되어 신체 능력 저하가 감지됩니다. 상태 이상, 허기가 발생했습니다. 별표, 체력, 과, 집중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별표 지속될 경우 가벼운 현기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진단은 정확했다. 갑자기 눈앞이 살짝 핑 도는 기분이었다.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돈 한 푼 없는 배고픈 중학생일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94편, 버프, 행복감이 모든 디버프를 무시합니다. 결국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상태 이상, 허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팔은 아프고 배는 고팠다. 몸은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 우리가 사온 부품 상자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순간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잊혔다.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인텔 펜티엄 2, 나의 컴퓨터의 두뇌가 되어줄 심장. 현우가 들고 있는 상자에는 리바 TNT라는 글자가 서명했다. 비록 1순위였던 부두는 아니었지만 이것 역시 우리의 눈을 신세계로 이끌어 줄 마법의 카드였다. 상자들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해냈다. 부모님을 설득했고 불량배들의 위협을 이겨냈으며 용파리와의 협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꿈의 조각들을 모두 모았다. 이 상자들 안에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용기,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다.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지금의 이 충만함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강렬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정신력이 신체적 고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별 버프, 충만한 행복감이 발생합니다. 별표 효과,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상태 이상 효과를 일시적으로 무시합니다. 별표 지속 시간, 행복감이 유지되는 동안 시스템 창에서 따스한 금빛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 빛이 온몸을 감싸자 나를 괴롭히던 허기짐과 팔의 통증이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졌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넘치는 활력으로 현우를 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지. 현우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보물처럼 부품 상자를 꽉 끌어안았다. 배는 고팠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소년이었다. 95편, 하나씩 채워지는 인벤토리. 버스는 저녁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는 관심도 없었다. 나의 온 신경은 무릎 위에 놓인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부품 상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정말로 내가 이걸 전부 손에 넣었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나는 이 기적 같은 현실을 시스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러자 평소의 상태창이나 스킬창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창이 나타났다. 인벤토리.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아이템을 보여주는 목록이었다. 나는 처음 보는 그 창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아이템 목록, 별표, 아이템, 낡은 수첩, 등급, 일반, 설명. 당신의 모든 지식과 성장의 기록이 담겨 있다. 별표, 아이템, 꿈을 향한 자금, 등급, 유일, 상태, 사용 완료. 별표, 아이템, 못 박힌 강목, 등급, 일반, 상태, 소실됨. 그리고 그 아래로 방금 획득한 따끈따끈한 아이템들이 눈부신 빛을 내며 등록되어 있었다. 별표, 아이템, 인텔 펜티엄 2 중앙처리 장치, 등급, 희귀, 설명. 당신의 첫 번째 세계의 지성을 부여할 심장. 별표, 아이템, 인텔 정품 메인보드, 등급, 고급, 설명. 모든 부품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대지. 별표, 아이템, 삼성 32MB 주기억 장치, 등급, 고급, 설명. 당신의 세계가 펼쳐질 작업 공간. 별표, 아이템, 리바 TNT 그래픽카드, 등급, 희귀, 설명. 당신의 세계의 색과 형태를 부여할 마법의 붓. 별표, 아이템, 2GB 하드디스크, 등급, 고급, 설명. 당신의 세계의 모든 것을 기록할 기억의 저장소. 나는 목록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았다. 아이템의 이름 하나하나가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깨너머로 배우고 수첩에 적고 히든 NPC에게 조언을 구하며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부품들. 그것들이 이제 온전히 나의 인벤토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빈칸으로 가득했던 나의 인벤토리가 이제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재료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있을까?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벤토리 창을 닫았다. 96편,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인벤토리 확인을 마치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옆자리의 현우 역시 나처럼 상자들을 소중하게 끌어안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이걸로 진짜 우리들만의 컴퓨터를 만드는 거네. 현우가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런데 어디서 조립하지? 우리 집은 좀. 나의 부모님을 아는 현우는 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거실에서 이런 부품들을 펼쳐놓고 조립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당연히 내 방에서 해야지.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럼 이건 너 혼자만의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둘의 컴퓨터나 마찬가지잖아. 현우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료라는 존재가 이토록 든든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행여나 부품이 망가질세라 상자를 꽉 끌어안았다. 운영체제는 뭘로 설치하지? 당연히 윈도우 95지. 그럼 제일 처음 설치할 게임은? 내 질문에 현우는 잠시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동전 던지기로 정하자. 창세기전이냐 디아블로냐. 우리는 아이처럼 웃었다.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은 낡은 상자 몇 개를 들고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있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우리의 무릎 위에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놓여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모험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나의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97편, 어머니의 목소리, 밥부터 먹어라. 현우와 헤어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다시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나의 가방 안에는 부모님이 마약이라고 불렀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비록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이제 오니? 도서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배는 안 고프고 어머니는 내 양손에 들린 커다란 상자들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부품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이 엄청난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등을 붙잡았다. 어디 가니? 밥부터 먹어라. 저녁 차려놨어. 밥.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 하지만 지금 내게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었다. 나의 온 신경은 이 상자들 안에 든 부품을 조립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신비로운 기계들을 내 손으로 만지고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다. 밥 같은 건 나중에 먹어도 괜찮았다. 이따가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내가 우물쭈물하며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정리는 나중에 하고 밥 식는다. 얼른 손 씻고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역할 수 없는 언제나와 같은 명령이었다. 98편 경고 조립에 대한 열망이 모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는 갈등했다. 예전의 나라면 당연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다. 군말 없이 상자를 내려놓고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15년간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내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하고 뜨거운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싶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망. 어머니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나의 열망은 비합리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성과 규칙을 뛰어넘는 원초적인 욕구였다. 내가 망설이는 순간 시스템이 나의 내면 상태를 경고창으로 보여주었다. 경고. 첫 번째 컴퓨터 조립에 대한 플레이어의 열망이 보호자의 제안, 식사, 이주는 합리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저항의 선택지 앞에서 당신의 주체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경고는 오히려 나의 결심을 부추겼다. 그렇다. 이것은 나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이 정해준 순서대로만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다.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밥은 제가 나중에 꼭 챙겨 먹을게요. 먼저 방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나의 대답에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성적 문제 외에 나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내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대신 굶지는 마라. 나는 9살 이후 처음으로 식사 시간의 규칙을 어겼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나의 첫 번째 세계를 창조할 공간을 확보했다. 99편 내 방. 제작 공간 확보. 나는 승리의 전리품들을 품에 안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규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지난 15년간 나를 가둬온 감옥이자 동시에 나를 지켜준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될 터였다. 나는 먼저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산처럼 쌓여있던 문제집과 참고서들을 모두 책장으로 옮겼다. 나의 회색빛 세상을 상징하던 물건들이었다. 그것들을 치우자 텅 비어버린 넓은 책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깨끗한 헝겊으로 책상 위를 몇 번이고 닦았다.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제단을 정돈하는 사제처럼. 나의 방은 더 이상 공부방이 아니었다. 이곳은 이제부터 나의 첫 번째 세계가 탄생할 창조의 공간이었다. 나의 의지에 화답하듯 시스템이 새로운 알림을 띄웠다. 플레이어가 창조 행위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장소, 내 방, 2, 특별 공간, 제작 공간 부점1으로 일시적으로 변경됩니다. 제작 공간 부점1, 별표 공간 효과, 제작 공간, 내부에서 조립, 제작 관련 활동 시, 집중력 2 소폭 상승하고, 실수 확률 2 소폭 감소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스템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오늘 용산에서 가져온 부품 상자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상자들을 모두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부품들을 가지런히 정렬했다. 중앙 처리 장치, 메인보드, 주기억 장치, 그래픽카드. 그것들은 더 이상 미지의 아이템이 아니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나의 세계를 구성할 소중한 재료들이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있었다. 100편, 메인 퀘스트, 마지막 단계, 조립. 내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익숙한 황금빛 메인 퀘스트 창이 떠올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플레이어 강준우는 이제 나만의 컴퓨터를 창조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메인 퀘스트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최종 단계, 생명 창조. 별표 목표, 당신의 설계도에 따라 흩어져 있는 부품들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조립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별표 난이도, 높음, 초보자에게는 극도로 어려울 수 있음. 별표 주의, 단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음, 그 문구가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나는 함께 사온 잡지의 조립 가이드 페이지를 펼쳐 책상 앞에 세워두었다. 나의 유일한 공략집이었다. 좋아, 시작하자. 나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가장 먼저 메인보드를 상자에서 꺼내 정전기 방지 비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모든 부품들의 대지가 될 신성한 땅이었다. 그리고 다음은 심장, 중앙 처리 장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컴퓨터의 두뇌가 될 펜티엄2 프로세서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조립의 첫 번째 관문, 이 작은 두뇌를 대지 위에 옮겨 심는 것. 나는 설명서의 그림을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메인보드의 CPU 슬롯을 고정하는 레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핀이 휘지 않도록 숨을 참은 채 중앙 처리 장치를 홈에 맞춰 천천히 내려놓았다. 딸깍, 정확하게 들어맞는 소리.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정 레버를 다시 내렸다.
심장을 이식하는 외과 의사가 된 기분이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단계를 무사히 마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앞에는 아직 수많은 관문이 남아 있었다.